백제의 땅이라 알려진 백두대간의 서쪽 운봉고원. 이곳에서 가야의 고분과 유물들이 발견된다. 1500년 만의 모습을 드러낸 푸른빛의 유물. 청자야, 청자. 중청자야. 네, 중국청. 저희들도 좀 상기되어 있고 궁금하기도 하고. 야간에도 이제 불침번을 쓰면서 그것은 바로 삼국시대 지배계층들이 사용했던 청자 천계호. 그리고 술이나 차를 데울 때 사용한 철제 자루소치다. 가야 지역 전체를 통틀어서도 그와 같은 청자가 입수된 경우가 없습니다. 철제 무기류와 함께 고분의 주인인 가야무사의 갑옷과 투구도 모습을 드러낸다. 백제의 땅이라 알려진 운봉공원에서 깨어난 1500년 전의 가야무사. 그는 잃어버린 제국 가야사의 공백을 채울 타임캡슐이다. 백두대간을 가로질러 영남과 호남을 이어주는 88올림픽 고속도로. 그 도로 옆에 월산리 고분군이 자리하고 있다. (2010년) 발굴 조사를 마치고 현재 보존 처리 중인 월산리 M5호분과 6호분. 제작진은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월산리 고분을 조사하기로 했다. 발굴 당시부터 학계에 큰 관심을 모았던 월산리 M5호분. 예, M5부분입니다. 직경이 저희들이 예상할 때는 한 20m 정도. 직경 20m 이상의 대형 고분이다. 960 정도 나옵니다. 석곽의 길이는 약 9.6m, 높이는 1.9m다. M5호분은 수직으로 구덩이를 파고 주변을 돌로 쌓은 수혈식 석곽묘로 전형적인 가야 고분이다. M5호는 고령 지산동에 있는 왕릉급, 가야 왕릉급에 해당되는 그 교분의 규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직경은 저희들이 추정하는데 한 20m 정도 되고, 그다음에 석곽의 규모가 9.6m로 가장 큰 가야 석곽묘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월산리 M5호분이 발굴된 것은 지난 2010년 88올림픽 고속도로 확장 공사로 인해서다. 고분 위의 덮개석은 가야 고분에서 나타나는 묘제 형식이다. 발굴 도중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유물은 토기. 선명한 물결 무늬는 가야 토기의 특징이다. 이곳에서 출토된 토기는 약 60여 점. 대가야와 소가야의 형태 속에서 월산리 고분만의 독자적인 토기도 출토된다. 이거는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것과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이 지산동하고 이거하고는 굉장하게 차이가 나죠. 소위 동부가 굉장히 뚱뚱한 그런 것이 소위 말해서 남원 양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배 같은 경우는 소가야의 영향을 받은 그런 고배도 사용할 뿐 아니고 또 이 외에도 다른 어떤 형태의 토기를 사용하고 고배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느 가야와는 구분되는 독창적인 문화를 가진 월산리 M5호분. 이 고분의 주인은 누구일까? 발굴이 진행되면서 피장자의 신분을 나타내는 철제 유물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투겁창과 도끼, 화살쪽 같은 공격용 무기들과 제갈, 기꼬지, 발걸이와 같은 말을 부릴 때 사용하는 마구류도 수습됐다.
그리고 석곽의 남쪽에서 발견된 철제 투구, 10여 개의 종장판과 정수리 부분에 높은 복발이 결합된 형태다. 목가리개는 철판 22개를 연결해 움직임이 용이하게 제작됐다. 또 작은 철조각 수백 개를 이어 만든 찰갑도 출토됐다. 제작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제 투구와 갑옷을 복원하기로 했다. 잠시 후 모습을 드러낸 것은 가야무사였다. 월산리 갑옷은 5세기 후반에 제작된 갑옷입니다. 그 가야 갑옷의 어떤 변천이라고 할까요? 그 과정을 보면은 처음에는 그 큰 철판을 이용해서 판갑의 형태의 갑옷이 출토가 되고 있고요. 한 5세기 정도에 접어들면은 그 찰갑이라는 갑옷의 형태가 출토가 됩니다. 근데 월산리 갑옷 같은 경우는 찰갑 형태의 갑옷인데요. 찰갑이라 하면은 작은 쇠조각을 여러 개를 옷에 엮어가지고 만든 상당한 고도의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또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월산리에서 착용했던 그 갑옷의 주인공은 지배자의 어떤 계급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500년 전 월산리 고분에서 한 시대를 살다 한 줌 흙으로 돌아간 가야무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가야무사는 갑옷이라는 걸 봤을 때 그 당시 이제 가야와 이제 이웃하고 있는 그 외인들에 비해서는 기골이 장대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가야의 주류가 북방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동아시아의 민족들에 비해서는 아주 기골이 장대했습니다. 그 당시 가야인의 얼굴 모습의 단서는 부산대 박물관에 보관돼 있다. 김해 예안리 고분군에서 발굴된 가야인의 유골이다. (1976년에) 발굴된 예안리 고분군. 남녀노소 120여 개의 가야 유골이 출토됐다. 제작진은 예안리 유골을 통해 당시 가야인의 모습을 복원해 보기로 했다. 조용진 박사는 유골의 형태와 복원을 통해 그 당시의 식생활과 언어, 생활 방식을 연구한다. 가야인의 특징은 명료합니다. 얼굴이 좁고 길고 이마가 좁고 눈 사이도 좁고 그다음에 코는 약간 긴데 코끝이 뾰족하고 근데 턱은 약간 큰 편입니다. 특히 옆에서 봤을 때 얼굴의 앞부분이 이렇게 볼록하고 입체적이기 때문에 인상이 부드러우면서도 강해 보이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부의 사진 자료를 바탕으로 전북 지역 가야인의 얼굴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이렇게 이마가 넓은 데 비해서 이런 분들은 이마가 좁고 얼굴도 길죠. 이런 분들은 이마가 가로가 넓죠. 머리숱도 많죠. 머리숱이 적고 이런 얼굴이 가야계 얼굴입니다. 이런 분도 같은. 가야인의 얼굴은 전북 지역 곳곳에서 발견된다. 조선 총독부에서 사진 찍어놓은 자료를 보면은 그 지역의 다른 지역, 전라도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 가야계 얼굴 특징을 가진 분들이 사진으로 많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라북도, 장수, 남원, 임실, 부안 이 지역이 어떤 인적 교류가 꽤 활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꽤 오랜 기간 존속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백두대간을 넘은 가야인들, 그리고 월산리 고분에서 발굴된 가야무사. 그가 살았던 운봉고원은 영남과 호남을 잇는 주요 교통로이자
백제와 가야가 충돌하는 국경 지역이다. 월산리 M5호분에서 발견된 가야무사. 그의 신분은 단순히 운봉고원을 지키는 무사였을까?